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며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제 직업은 고등학교 영어 교사이고 남편은 치과 의사로 일합니다. 둘 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친정 엄마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 윤진이가 착하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 가정도 잘 이끌어가는데 엄마는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다니. 엄마, 저는 이용고 교장이 되었을 때 늦게 하기는 했지만 엄마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제는 엄마께 호강을 시켜드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윤진아, 그냥 말 삼아 그런 말을 마라.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하면 출가야. 인생에서 나는 당신이 여자가 될 걸 바랐었어요. 그 이유는 여자가 가정을 꾸미면서 함께 일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직업군 같고 또한 안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엄마가 무슨 이익을 보려고 그랬는지 여자의 선택들에 무관심하고 평등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데 왜 자식들의 이익을 떠나서 부모의 이익을 따져야 할까요? 그러한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행위가 어디 있나요? 엄마야, 자식은 평생 동안 부모의 이목을 끌고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안정하게 공부하며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조차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윤진이는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서 당신과 같은 부모를 두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면 더욱더 성공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엄마야, 그러한 말은 삼가주세요. 당신으로부터 태어나 자녀인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저는 영어 교사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적성이 딱 맞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성향에 잘 맞으니 다행이지. 거기에 늦지 않게 배필 만나 가정을 굳힌 것도 다행하고 엄마는 제가 박서방과 결혼한 것도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좋다면서. 요즘은 조건도 하도 다들 조건을 보고 하는데 의사 사위를 하려면 친정이 돈도 많고 그래야 한다잖니? 엄마, 박서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집에서 노나요. 나도 내 버벌이는 충분히 하는 사람인데 너도 교사라 여자로서 인기 있는 직업이지만 편을 하고 엄마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솔직히 조건으로 우리가 많이 처지는 게 사실이잖니? 박서방은 그런 걸 가지고 몰라는 사람이 아니니까 엄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마셔요, 박씨야. 인품도 좋고 너에게 원래 홀딱 빠져 결혼했으니 그렇다. 하지만 내 시댁에 대한 걱정이지 뭐. 혹시 시부모님이 친정 키운다고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런 것이 없어. 엄마, 우리 시부모님이 깐깐한 분들이시라 해도 그런 것 전혀 없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마셔요. 그래, 우리 윤진이가 어려서부터 부모답지 않아 나서 고생만 했는데 시부모님을 보기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엄마, 그런 말씀 그만하라고요. 제가 왜 부모 덕이 없어요. 엄마 같은 분을 도우는데 조건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부모를 만나게 된 덕분에 박서방과의 결혼을 한 것이 사실이니까 시부모님 말씀하셔도 그저 고운 모습으로 고분고분 예만 있을 뿐이에요. 노력해야 한다. 알았지, 윤진아? 엄마도 우리 시부모님께 얼마나 잘 대해 주시는지. 엄마는 결혼 초반부터 자꾸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런 일 없다고 시댁에서 사랑받는 며느리라고 엄마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제가 쓸데없이 친정 엄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 그런 거짓말을 종종 하는 편이었습니다. 소각인 조건에 환장하며 아들과 동급인 의사 며느리 아니며 최소한 약사를 드리지 못한 시어머니의 통해를 엄마에게 굳이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그래서 가끔 시댁에 방문하면 시어머니는 종종 우리 골프 모임 유명 사람들은 둘째 며느리도 의사를 들였다 하면서 그 집은 첫째가 같은 조건에 양보했다고 말하거든요. 며느리도 변호사이고 둘째 며느리는 의사까지. 아휴, 아주 집안의 사자. 며느리가 논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당신도 교사 며느리를 두었으면 왜 그래? 교사도 사자 며느리인 것은 매 한 가지일 뿐이야. 당신이 그걸 농담으로 생각하나? 지금 며느리 앞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해? 의사, 변호사, 그리고 교사가 다 똑같은 급 자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집안을 받쳐주지 않는 한 메리트 없는 직업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당신은 평생 집에서 펑펑 쓴 사람이 왜 며느리만 보면 그럴까? 뭐라고 하나요? 나와 우리 며느리의 친정급이 다른데 지금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며느리가 듣는 앞에서는 그런 말 좀 그만해. 우리 집안이 없는 집안은 아니고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하지. 남들이 교사 며느리를 들이지 못해도 소용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욕심만 그리 넘치는 것은 나만 좋고 의사약사 며느리다. 심하네요. 사자 며느리 들어오면 아들도 돈을 혼자 버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좋고 가문의 후광이 달라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욕심입니다. 알았어. 당신 말이 다 맞으니 얼른 밥상에 앉아라고 신랑이 하던 시아버지께서 허기침하는 듯이 귀찮다는 듯 나가버리면 그 화를 또 저에게 고스란히 풀어내는 시어머니가 있죠. 우리가 처지는 결혼한 건 누가 뭐래도 사실이다. 그건 윤진이, 너도 인정하네. 어머님, 길상이, 너한테 콩깍지 말이 빠졌어도 이 결혼은 애초에 어림도 없는 결혼이었다. 알아, 내가 부모 덕은 없더니, 아휴. 남편 복 하나는 받은 것 같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억울함을 느끼게 돼. 부부 사이에도 빨리 콩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썰지 않고 뭘 해야 할까? 어머니는 금방 상 차릴 거예요. 아무튼 자식을 보는 것이 최고인 시대도 다 지나가고 여자는 뭐라 해도 남편 복이 최고야? 너가 단 한평생을 남편에게 공경하며 살아도 부족해. 남편은 휘둘러야 한다는 큰 소리를 치며 잔소리할 생각 마. 난 너와 그 사람이 한 번도 부부싸움 한 적이 없어. 걱정 마. 그는 너무 순하고 착해서 그래. 내 아들은 이기적으로는 생각하지 말라고 언제나 말했잖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니?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아, 편모를 따라 살고 있어서 대체 뭘 보고 배웠는지요? 부정대명제를 사용하여 문장을 개정하겠습니다. 거냐고 제 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양을 보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본 바 없이 큰 사람들이 개념 없고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다 보니 제가 많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오기와 강질적인 행동으로 제게 쥐이듯 잡으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걱정돼요. 다른 모든 것은 참아도 제가 홀어먼 밑에서 자란 가정 환경을 운운하며 무엇이라고 하실 때 정말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남편이 한디이고 엄마의 말씀을 따르느라 참아왔고 또한 말이 통하지 않는 어르신을 상대로 크게 맞짱뜨려도 더 큰 혼란만 가져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큰 내색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그런 막대한 언행을 참았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행복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엄마에게 제가 조건이 처진다는 이유로 시집살이 당하고 있다는 말씀은 결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생전 우리 아버지는 구청의 공무원으로 성실하고 다정한 분이셨다고 해요.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집안을 보셨던 엄마는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 힘들게 일하러 나가야 했죠. 윤진 엄마는 우아한 외모에 비해 강인하고 억센 듯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결단력 있고 당찬 윤진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무슨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길게 눈물을 흘리기에는 살아야 할 길이 어두웠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했던 생계 걱정 때문에요. 파출부 일은 할 만해. 주인 만나면 혼란이 생기게 만드는 그 일이 진짜 어렵다. 그래서 집 불판을 종일 닦고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 부잣집에서 살림을 도와주는 것이 그나마 할 만한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던 적도 있고 세신사일도 해봤었는데 온종일 사람 미는 일은 너무 힘들어서 목에서 신물이 올라오는데 파출부 일은 그나마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아이고, 윤진 엄마가 산전시장에서 겪은 경험 후에 파출부 일이 할 만하다고 말했어요. 처녀 시절에 윤진 아빠와 결혼해서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 같다. 처가로 간 적이 적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갔네요. 고생하시더니 손도 거칠어지고 그래도 윤진이 초기 집에 가면 똑똑하고 무진이는 걱정 없을 거예요. 말년 생각해서 애 키우는 시대는 지났어요. 아주머니 아빠도 없는데 다른 집 아이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은데 그게 걱정이죠. 늘 엄마는 평생 파출부 일을 하며 억척스럽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사철 구멍난 팬티 한 장, 화장품은 늘 샘플이나 가장 싸구려,
그 흔한 머리핀이나 동대문에서 파는 짝퉁 명품 가방 하나 없이 엄마는 독하게 돈을 아끼면서 제가 학원 다니는 일이나 처리하기 위해 새로 사야 하는 재료나 운동을 아이는 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 여자아이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오늘은 뭔가 원피스를 살까 생각하다가 왔어요. 아니요, 우리는 원피스와 샌들을 사러 왔어요. 아, 여름이라 샌들을 신으러 왔구나. 근데 엄마는 어디에 계세요? 아, 저쪽에서 양말과 반바지도 보시고 계신 분이 저희 엄마세요. 어머나, 세상에, 당신은 말끔하시고. 아, 착장이 별로라서 일하는 아주머니로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엄마라 해도 아줌마로 알아볼 수 없네요. 저와 엄마 얼굴이 닮았는데. 뭐가 그렇게 소리 지르시나요? 어린애들이 어른들에게 그러면 안 돼요. 엄마 나가세요. 나이가 다 된 집에서 옷이나 신발을 안 사세요. 아니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기가 세일도 많고 예쁜 신발도 많은데. 아무튼 나 여기 마음에 안 드네요. 되겠다니까 나가야겠어요. 가끔 엄마가 옷을 사러 가거나 하는 경우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던 정도로 엄마는 제게만 헌신해 오시면서 본인은 못 입고 못 먹어도 저를 위한 지원만 아끼지 않으셨죠. 윤진이가 발레 학원에서 바이올린까지 배운다면 우리 소라도 다음 달부터는 바이올린을 끊을 건데 윤진이 엄마는 참 대단하십니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윤진이의 학원을 열심히 보내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말이야, 가끔 그런 말씀을 듣고 오면 엄마께 말씀드리곤 했어요. 엄마, 나 바이올린 학원은 그만 다니자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잘 다니던 바이올린 학원은 왜 그만두어? 학원비도 비싸고 자꾸 악기를 바꾸려면 돈도 드는데. 제가 커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것도 아니고 굳이 다녀야 할까 싶은데 엄마가 제 학원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진아네 나이 때는 그런 것들을 고르게 배워둬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고상한 솜씨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딸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을 배우고 발을 내민다면 얼마나 깊이 있는 아가씨가 될지요. 그러니 내가 나중에 기품 있는 아가씨가 되라고 엄마가 힘들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나중에 윤진이가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멋진 아가씨가 되길 바라면서 바이올린 학원과 발레 학원에 보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많은 학원에 다니게 하니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시네요.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누가 그랬어? 나는 오늘 소라네 집에 놀러 갔는데 소라 엄마가 그랬어요. 자기는 맞벌이를 하고 소라를 바이올린 학원에 보내는데 우리 엄마는 혼자 힘들게 일하면서 나에게 학원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 옆에 있는 내 아이 앞에서 아주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내가 내 딸을 학원에 보내는데 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어디도 없네. 정말 윤진아 그런 말 듣고 속상해하지 마. 그 집은 그 정도 수준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야? 엄마는 다르게 아무리 돈이 없고 내가 굶어도 너 하나만은 공주님 안 부럽게 최고로 키울 거야. 미안하지만 제공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번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장을 좀 더 짧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화장품이 있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바디로션도 바르고 향수도 뿌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봐도 엄마의 낡은 화장대 위에 향수병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끔 친구들 집에 놀러가면 화장대 위에 수북한 향수병이 있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첫 월급을 받은 다음 엄마에게 사드린 선물이 향수였어요. 아니, 윤진아. 엄마가 이런 게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비싼 향수를 샀어? 엄마, 이건 향수 사고 남은 아르바이트비예요. 향수는 내가 안 사오면 엄마가 또 아무것도 안 쓸까 봐 샀어. 엄마가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데 어디서 얘기했는지 내일 당장 가서 환불해 오라고 했는데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런 걸 사오지 말고 엄마 제발 내 소원이니까 향수 좀 뿌려주세요. 향수 없는 여자가 세상에 엄마 말고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집 엄마들은 바디로션도 발라도 좋은 걸 몇 병씩 있고 향수도 몇 병씩 있고 그러던데 제발 딸의 소원을 이뤄준다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엄마가 향수를 뿌리고 출근하세요.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까다로우셔서 잘못 뿌리면 머리 아프게 향수를 뿌리고 왔냐고요? 쿠사이 나 먹지 말라고요. 엄마의 향수는 그렇게 머리 아픈 냄새도 아니고 싼 향수도 아니니까 조금만 은은하게 뿌려보면 좋은 냄새 나고 엄마도 기분 좋잖아. 그래, 우리 딸 말을 들어야지. 뭐 어쩔 수 없다는 듯 선물을 받으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사들인 향수를 쓴다고 몇 년이나 쓰셨죠. 전 엄마의 희생을 먹고 자란 것이나 다름없고 대학도 그렇게 해서 엄마가 원하는 사법대학에 진학해서 영어 교사가 됐어요. 머리가 굵어가며 엄마의 고생을 내가 보상해주는 길은 최대한 엄마가 원하는 딸이 되는 것. 속상하게 해드릴 일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 그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보잘것없고 평범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교사가 되고 나서 저는 매년 정기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엄마를 종합검진을 받게 하고 있는데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두 분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어디 아픈 사람이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큰 대학병원에서 검진 받는 것을 그만했으면 좋겠구나. 엄마 집계 가족 중에 안병력이 두 분 다 있으면 엄마 나이에 정말 부지런히 검진 받아야 해요. 그래도 어떤 증상도 없는데 매년 검진을 받는다고 큰 돈을 쓰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엄마의 말에 병은 미리 발견할수록 고생도 덜하고 돈도 덜 든다고 했어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두 분도 암병력이 있으면 엄마도 조심해야 해요. 아무튼 엄마가 효녀 딸 덕분에 호강하는 것 같아요. 아직 딸 덕분에 호갱하며 행복해요. 호강하면서 하니까 정기검진도 잘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윤진이가 이렇게 기특하다니. 너 걱정 안 시키게 엄마의 건강할 테니까 정말 매년 검진 받아도 돼.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병원만 잘 따라오세요. 제가 가자고 할 때 이번에도 열째 행사처럼 엄마가 정기검진을 받게 해드렸던 건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위험 섬깁니다. 위험은 다른 것보다 예의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 징후가 보여서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야 해요. 뭐라고요? 저희 엄마가요? 위암이온의 작년까지만 해도 초음파나 내시경을 받으면 깨끗했었는데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그래도 매년 정기 검진을 받으셨으니 지금 발견된 거지. 안 그랬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는 항암 치료만 받으면 괜찮으신 건가요? 일단 위의 종부터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하고 항암은 그 후에 시작해야 할 겁니다. 스스로의 체력을 빨리 회복하는 게 관건이고 저는 엄마가 위험에 걸리셨다는 사실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잘못하면 무로 엄마를 일찍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경이었지요. 여보, 요즘은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오래 살아계시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예후가 좋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위험하군요. 3기인데다가 다른 장기로 전이도 시작됐다는 말이죠. 우리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힘들게 지내셨는데 이제야 제가 교사가 되어 여유가 생겼는데 이제 엄마를 병으로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여보, 그만 물어요. 밤마다 이렇게 울면서 지속적으로 애원하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제가 키웠다고 우리 엄마 평생 힘들게 지내셨는데 벌써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여보, 이렇게 속상해 할 거면 어머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간호해드리자. 당신이 힘들면 간병인을 고용해서 말이야. 그러면 좀 괜찮겠어? 여보, 정말 엄마를 집에 모셔서 간호해도 괜찮겠어? 나는 간병인 아지는 필요도 없어. 당분간 휴직계 내서 엄마를 간호하자. 당신한테 말을 꺼내자 해도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했는데 아빠, 왜 그러한 말을 하면서 내 눈치를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죠? 부부가 다 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말도 모르죠. 당신한테 어머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그걸 반대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전부인 친정, 손, 엄마지만 당신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아휴, 제발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요. 당신한테는 전부인 어머님이 나한테도 전부인 분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파유하시고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돌보며 우리가 간호해드리고 어머님께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당신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집에서 간호를 하는 건 어머님께서도 허락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건 시어머니의 성향을 아시는 남편께 물어보시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그 마지막 질문에는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셨나 봐요. 그럴 수도 있답니다. 아셨다면 제 날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죠. 윤진아, 세상에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는 법이에요. 경우가 딱 들어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 어차피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지금 당장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았어. 일단 당신 뜻대로 할게. 그렇게 시어머니께 당분간 비밀로 만들기로 하고 친정 엄마를 집에 모시기로 했어요. 왜 내가 내 집을 놔두고 너희 집에 들어가니? 엄마 지금 몸이 성치 않잖아요. 암 수술 앞두고 또 수술 끝나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엄마 혼자 지내게 두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애도 아니고 멀쩡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염치도 없이 사위가 있는 집에 들어가니? 요즘은 병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요양원도 많으니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간병비 보험 같은 것도 들었어. 돌봐줄 사람 없을까봐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어. 간병인이 하는 일이나 딸이 돌봐주는 일이나 같아요. 엄마 위험 삼기에는 지금 이런 말할 때가 아니라고요. 박서방도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먼저 나서서 엄마 집에 모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건 내가 너무 걱정하니 어쩔 수 없이 박서방이 그랬을 것이다. 엄마 제발 굳지 그만 부려요. 엄마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저는 엄마 집에서 돌보면서 살 거니까요. 그리 아시겠지만 결국 제 설득과 고집으로 엄마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엄마는 파출부로 일하시던 집에서도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준비하며 친정 엄마와 함께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오신 엄마가 다시 어딘가로 외출 준비를 하신다는 걸 보고 놀랐어요. 수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집에서 쉬어야죠. 어디론가 나가지 마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을 그만두고 계시는 분을 찾아가서 사모님을 마지막으로 뵙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려야 하기도 하고요. 일을 그만두신다는 거에 관해 또 무엇을 엄마께 부탁드렸는지요. 무슨 일 있어요? 제게 말해주세요. 제 어머님은 뭔가 말씀을 주저하시는 것 같아서 서둘러 외출을 하시고 밖으로 나가려던 동안 갑자기 현관문이 밖에서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예고도 없는 방문에 깜짝 놀랐고 전화한 친정원도 같았어요. 어제 연락도 없이 어쩌다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죠? 우리 집에 어떻게 오셨죠? 엄마가 아들 집에 오는 것은 항상 사정이 있는데 혹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오시지 않았나 걱정했어요. 네, 제 허락 없이 암 걸리니 친정 엄마가 아들 집에 오셔서 모시고 계신다고요? 어머님, 그런 일이 어떻게? 정말 상당히 당황스럽군요. 내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가 중요하니 내 친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넘어질까봐 확인하러 간 것이다. 오늘 온다고 말했으면 내 어머니를 뵙는 것은 간단한 예도였고 사실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귀의 집에 머물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위 집에 신세를 지려 했으나 살라이가 고집을 부릴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지요. 특히나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테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어디로 나가시겠어요? 다른 일에 대해서는 모두 엄마의 말씀에 따를 것입니다. 저희 엄마에 대한 존중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엄마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가족 한 명이라도 돌봐줄 수 있도록요. 없는데 딸은 제가 간병 안 하면 누가 돌보겠어요. 너 말 한 번 웃기게 한다. 내 같은 식으로 말하면 가족 없는 사람은 암투병도 못하겠다. 병원에서 간호사님, 간병인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를 우리 아들 집에서 모셔 저희 엄마 병관대는 제가 합니다.
아무리 반대하셔도 이것만은 말대고 하는 거야? 보자 하니까 정말 시의가 보자기로 보이니 이래서 배운 데 없는 며느리들이 아니라도 내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사부인 고정하세요. 이렇게 아이를 혼낼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사위 집에 들어온 제가 잘못한 거니 탓할 거면 제 딸이 아니라 저를 탓하세요. 제발, 됐어요. 딸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어머니께서 이렇게 식으로 말대꾸를 하시나요? 딸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말씀드리셨잖아요. 그리고 당신, 너와 너희 어머니, 제 아들의 집에서 나가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속된 말을 하며 제 어머니와 친정 어머니를 막무가내로 밀치며 친정 어머니의 목을 잡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행동을 방해하려고 팔을 계속 흔들었던 엄마의 팔에서 외투가 툭툭 떨어졌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창백한 얼굴을 째려보는 것은 몇 장의 사진과 서류입니다. 이미지의 내용 속에는 충격적이고 놀라워서 귀가 미끄러져 내려앉을 뻔한,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들이 왜 저쪽 외투에서 저도 댁 사모님과 같이 일하는 서류를 전달하려 했던, 그러나 그런 사실을 이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인일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네요. 세상에, 우리의 친정 엄마도 놀라 공통의 감정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그렇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파출부로 일하던 재벌 회장과 부정교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어머니와 그 재벌집 회장이 있는데 골프장이나 식당, 모텔 등에서도 한눈에 봐도 연인 관계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애정 행각은 아주 과감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댁 사모님은 예전부터 회장님의 불륜이 의심된다고 뒷조사를 의뢰한 심부름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찍은 자료들을 저에게 받으라고 하셨었고 사부인은 제발 제 한 번만 봐주세요. 저가 정말 무릎을 꿇고 빌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안면을 바꾸며 비굴한 태도로 우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문장입니다.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면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아래는 수정된 한국어 문장입니다. 저는 속이 까맣게 탄 사람입니다. 사부인은 이런 말이 불륜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헛소리는 제발 그만해주세요. 회장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차였고 그래서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서부인님, 지금 울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이 뭐입니까? 한두 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아니고요. 대체 왜 그러세요? 저희 사모님이 얼마나 성격이 까다로우신 분이라 뒷감당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런 짓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회장님과 정리하려고 했다니 제발 한번 묻어가 주세요. 사모님의 무서운 분위기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사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뒤로 숨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성미가 호랑이처럼 사나운데 잘못을 알게 되면 아마 곧 죽일 텐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순간에는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회장님 근처에 가까이 하지 않을 테니 한 사람 목숨을 살려주세요. 부인을 불태워주세요. 제발 사부님. 저희 엄마가 바지랑이를 잡고 울며 빌고 계신 것을 보니 참 어이가 없고 놀랍더군요. 그러한 시어머니를 보는 것이 마음이 안 좋지만 오히려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느껴져서 아쉬워하실 듯합니다. 제가 파출 부의를 했지만 그분들과의 신뢰와 의리가 깊은 관계가 있는데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부인이 확실하게 정리한다는 약속을 해주셨으니 사진과 자료들은 제 선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부님께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시거나 돕신데 감사합니다. 부인을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당연한 일을 하신다는 말은 다시 꺼내지 마세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모셨던 것을 왜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지 친정엄마가 죽을 때까지 모셔야 한다고 시대적 요건이 안 된다는 말을 남기고 치대하듯 집을 도망간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와 엄마는 코웃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그래도 그대로 부탁받은 일인데 사진이 마음대로 없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사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해드려야 할 사진이 있긴 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해 못하는 것도 있죠. 시어머니가 확실하게 정리했기에 그 약속만 지킨다면 모를 지날 텐데 진실이 약이 될 거란다는 말인데
고지 당신이 알 자리라 쭉쭉 나아갈 진실이야. 사모님께서 아시게 해서 마음을 고생하게 해드릴 필요가 없잖니. 엄마는 신부댁센터도 들리시고 입단속도 하시며 일도 많이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사모님을 만나고 오시게 되어 다시 외출을 하셨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 것이 꽤 충격이었죠. 일단 엄마와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치부를 철저히 비밀로 덮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와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막장 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 친정 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셔와서 간호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위암 수술을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치셨고 체력을 회복한 뒤에 곧바로 암치료에 착수하셨습니다.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들어갔어요. 엄마가 병간 후에 집중했습니다. 윤진아, 엄마야 아는 병 다 알지만 너가 휴직까지 하는 거 맘에 들어 하는구나. 엄마 누가 들으면 감기라도. 알겠어요. 요즘 세상에 모르는 병이 뭐가 있어요? 항암 치료할 때는 식단도 중요하고 엄마 성택 예후가 장담 못 되니까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 차고 투병하는 게 맞아요. 간병이 나으면 좋을 텐데 괜히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반 회사처럼 길게 휴직에 쓴다고. 승진에 이상 생기거나 잘리는 직업도 아니니까 염려 없어도 돼요. 전 뭘 하든 엄마가 완치되는 게 제 최우선이에요. 목표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윤진이 내가 정성을 쏟아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엄마가 빨리 기운을 내야겠네.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엄마에게 바라는 건 매일 새끼 식사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암 환자에게 좋은 식단을 준비한다는 것, 종종 거듭하며 지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은 물론이고 엄마와 함께 매일 산책도 넣지 않았죠. 수술 후에 엄마 머리를 담궈들며 네가 키우느라 고생한다 고 주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줄 때 자식의 떡을 보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가 윤진이네 정성에 이렇게 감동할 줄 몰랐네. 자식만이 부모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하다가 좀 떡을 받아 먹어야 하는 법이 어딨는지요. 노릇도 할 만한 거야. 그래요, 엄마. 그래, 엄마가 너한테 참 고마워. 엄마, 딸이지만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 엄마가 나를 키운다고 한 고생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지 알아. 엄마는 제 정성과 엄마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힘입어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2년 정도가 지나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수술에 항암 치료도 잘 견디셨을까? 내려도 될 것 같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그간 저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답니다. 앞으로도 어머님 식단이며 운동 잘 관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앞으로 건강관리는 제 스스로 해야겠어요. 이제는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는데 윤진아 그간 많이 고생했죠. 엄마는 건강을 회복하고 저는 복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시댁에 오랜만에 방문했죠. 시부모님과 내외를 모셔 가족 식사를 하러 나가는 순간 난데없는 불청객이 집 안으로 뛰쳐들어왔어요. 내 인연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너는 가정을 유지하며 화목하게 살 줄 알았나?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나? 하면서도 아니겠지. 묻어놓고 살았는데 뻔뻔하게 여자에게 내 남편을 만나고 있어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상간녀가 남편이 되시나 봐. 아마 안 믿을 거야? 얼굴을 인식하는 사진을 한 번만 봐서 말하시겠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그 살을 겪고도 그 재벌 회장이라는 남자와 은밀한 만남을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는데 그 재벌 사무가 최근에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불륜 증거를 잡은 모양이더군요. 저 엄마 손에서 무덤에 묻혀질 뻔했던 증거 사진들은 그 재벌 사무가 다시 심부름 센터에 의뢰를 하며 다시 찍힌 것이었죠. 그래 여보,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회장님과는 뻔한 관계야? 내가 더 힘들게 보이기 전에 이 실리를 하고 내 가족들한테 사주나 해? 아니야. 이 사진들은 당신이 다 진짜야. 어떻게 자식들이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 꼴도 보기 싫어. 싫어서 여보,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 자식의 며느리가 뭐냐고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 당신은 제게 회복할 수 없는 망신과 상처를 줬어요. 나 꿈틀거리기 전에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려라. 당장 시어머니는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니까 시댁에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배신감과 증오에 쩌든 재벌 사모님은 이판사판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한 뒤에 시댁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 내 복수와 응징은 끝날 거예요. 저는 다 끝났어요. 불륜을 저지른 집 옆집 남편 아니 전 남편이란 인간이나 평생 용서받을 생각 말아야죠. 가정이 파탄난 마당에 이딴 것들러. 바깥 어른께 욕을 하고 싶진 않아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일가를 날린 재벌집 사모님은 운전기사가 물고 온 차를 타고 홀연히 사라지더군요. 그 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그 집 회장님도 그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마치고 그 사모님께 이혼을 당하셨다고 하더군요. 사회적으로 위신이 땅에 떨어져 어디 바깥으로 외출도 못하게 되었고 지병이 악화되어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 같은 생활을 하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날 악에 바친 재벌 사무가 집에 등장했던 날 이후로 다시는 시댁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하셨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외도를 알고 난 이후 충격에 빠져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어머니께 나 부끄러워서 도무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도 아니고 나한테까지 그런 마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와이프라고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예요. 당신, 우리 엄마 투병 시작할 때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면서 당신한테 나 부끄러우면 같은 입장에서 내가 나 부끄러울 순 있어도 내 앞에서 당신이 그런 감정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소리야, 미안하고 고마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뭔지 말해줄래? 당신 아닌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거야. 그래, 이게 끝이 아니고 아버지가 또 걱정된다. 평생 투닥거리는 스타일이지만 엄마랑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재벌가의 이혼까지 난리가 났다는데 아버님이 마음을 빨리 정찰할 거야? 며느리 입장에서 위로의 말을 듣는 게 참 어려울 거야. 나도 난처해. 우리 아버님은 시아버지와 이혼이 종결된 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어. 아무도 이렇게 할 줄은 상상 못했지만 우리와 남편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됐어.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부르고 싶었어요. 미안하지만 주말을 쉬는 우라 가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 식사는 좀 잘하셨어요. 내가 요즘 식사가 문제겠죠. 더 이상 세상에 삶의 맛도 없고 면목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빠,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잘못한 건 엄마인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해? 오늘 너희 부부를 부르게 한 건 개인적인 이유로 할 말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일인지, 특히 앞에서 내가 얼굴을 들기가 여전히 힘들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 좀 삼가세요. 난 평생을, 아니라 아직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군요. 최근의 사건을 통해 아버님께 잘못이 없으시고 그건 어머니를 가오신 데 있어서 자책은 그만하세요. 아버님께서 시시비비를 논하시고 책임을 못 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너희를 불렀는데 그것은 대단치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앞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아빠. 갑자기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시죠? 혹시 어디 건강이라도 안 좋으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도 있고 최근 중요한 결정을 한 게 있어서요. 무슨 결정을 하셨는지요? 저는 출가를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불교와 친하고 차를 좋아한다는 건 너도 알겠죠? 너무 늦기 전에 출가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스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내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인데 너희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버지, 아무리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끼더라도 이건 아니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이에 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내가 이 지옥 수불구덩이에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탈출고 해결책이에요.
여러 번 시도해보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시아버지는 완강했어요. 시아버지께서 결국 서둘러 재산 상속을 마무리하신 후 약 절반 정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홀연히 출가를 감행하지 않으셨어요. 속상하고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존중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예 멀리 있는 외국으로 가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할게요.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찾아뵈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성향상 그 결정을 내리셨는데 자주 만나자고 하는 분도 아니죠. 지금은 저가 완강하게 나오시지만 혹시 알아요. 다시 돌아오실 때 마음을 정리하고 좀 수습되면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난 우리 아버지 성격을 알기에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말하기로 다나 시아버지께서 출가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속세로 돌아오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찰에 계시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분에게 듣기론 그렇게 이혼당한 후 거의 폐인이 되어서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겨우 어디 찜질방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고생하며 있대요. 산다는데 남편은 그런 불륜을 저질렀던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를 동안 아마도 남편이 시어머니를 받아들일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학교에 2번째 휴직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요. 친정 모친의 건강 상태가 다시 좋아지셨고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이 회복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힘들게 지켜냈고 앞으로도 건강을 잘 지키셔서 계시거든요. 2번째 휴직은 임신으로 인한 출산 휴가 때문입니다. 최근 임신 소식을 들었고 현재 임신 상태가 원활한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 시작한 단계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이흐르며 기원합니다. 노래가 담긴 글 이었네요.